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70년대 바이에른 뮌헨은 유러피언컵 3연패를 달성하며 독일 축구의 자존심을 드높이며 독일 축구의 아이콘이 된 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로 70년대 바이에른 뮌헨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보유한 트로피가 단 4개에 불과했던 그저 그런 팀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리그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던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 아닌 뉘른베르크와 샬케 04, 도르트문트였으며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리그의 명문팀으로 꼽히기는커녕 분데스리가가 출범할 당시 지역 라이벌 팀이었던 TSV 1860 뮌헨에게 밀려 리그 창단팀에 포함되지도 못한 평범한 수준의 팀이었죠. 하지만 1964-65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플레이오프를 뚫고 분데스리가로 승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은 주변 팀들로부터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바이에른 뮌헨이 당시 유망주였던 원조 게르만 3총사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게르트 밀러, 제프 마이어를 앞세워 1965-66 시즌 분데스리가 리그 3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뒤바뀌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966-67 시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위너스컵에서 레인저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고 1968-69 시즌에는 마침내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고 유러피언컵에도 진출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의 강호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됩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에게 유러피언컵 우승은 아직 머나먼 일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은 요한 크루이프를 중심으로 한 아약스가 유러피언컵의 왕좌에 있던 시기였으며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1972-73 시즌 크루이프의 아약스와 8강에서 만나 1차전 4대0 대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죠. 물론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약간이나마 자존심을 챙겼으나 도합 5대2의 스코어로 크루이프의 아약스에게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973-74 시즌을 앞두고 아약스의 핵심 선수였던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아약스가 절대강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자 유럽패권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예선전에서 오트비다 베르그를 상대로 승부차기 혈전을 치르고 16강전에서는 동독의 디나모 드레스덴과 1, 2차전 도합 7대6의 대난타전을 벌인 끝에 간신히 8강에 올라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였으나 아약스를 잡는 이변을 통해 8강에 진출하며 기세를 타고 있던 체스크 소피아를 꺾으며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더니 준결승전에서는 우이페스티를 꺾고 마침내 결승전에 도달하기에 이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결승전에서 마주한 상대는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양팀은 정규시간 90분을 0대0으로 끝마치고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아라고네스에게 1격을 맞게 되면서 패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는데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겨두고 슈바르 챈백이 천금과도 같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연장 혈투를 1대1 무승부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당시 두 팀의 결승전은 승부차기로 이어지지 않고 이틀 후에 재경기를 치렀는데 이는 유러피언컵 결승전 역사상 유일의 재경기였습니다. 승부차기가 아닌 재경기를 치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할 수가 없었네요. 어찌되었든 이 재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게르트 밀러와 헤네스가 두 골씩 터뜨리며 4대0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음으로써 마침내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팀 역사상 최초로 유러피언컵 우승을 달성하는 영광을 이룩합니다. 허나 바이에른 뮌헨은 유러피언컵 우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의 팀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유러피언컵 사상 첫 번째 결승전 재경기 우승팀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말았으며 유러피언컵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인터컨티넨탈컵에 불참하였고 차후 시즌이었던 1974-75 시즌 분데스리가 10위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인터컨티넨탈컵에 바이에른 뮌헨 대신에 출전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인디펜디엔테를 꺾고 우승했다는 점에서 당시까지는 인터컨티넨탈컵 불참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1974-75 시즌 유러피언컵에서 기어이 결승에 올라 리즈를 꺾고 우승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다시 한번 유러피언컵에 진출하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즈와 치렀던 결승전에서 오심의 수혜를 얻었다는 시선이 있었고 유러피언컵 슈퍼컵에서 위너스컵 우승팀이었던 디나모 키예프에게 1, 2차전 도합 3대0으로 완패하며 준우승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터컨티넨탈컵에서 인디펜디엔테와 경기 일정을 맞추지 못해 대회가 취소되는 일로 인해 세계 챔피언의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던 탓에 바이에른 뮌헨의 세계 최강의 팀, 절대강자라는 인식을 지닌 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5-76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다시 한번 유러피언컵에서 선전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또 한 번 우승을 차지하는데 실패하긴 하였으나 유러피언컵에서는 당대에도 강팀으로 인정받던 레알 마드리드를 준결승전에서 게르트 밀러의 득점포를 앞세워 1, 2차전 도합 3대1로 거거 결승에 오르고, 나아가 결승에서는 프란츠 로트의 프리킥골을 앞세워 생테티엔을 격파하며 유러피언컵 우승까지 달성하여 인테르나 벤피카는 해내지 못한 유러피언컵 3연패를 이뤄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자신들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간 불참하던 인터컨티넨탈컵에 드디어 참전한 바이에른 뮌헨은 크루제이르와 맞붙었는데, 당시 자이르지니와 파이냐가 이끌며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던 크루제이르를 바이에른 뮌헨은 1, 2차전 도합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2대0 완승을 거둠으로써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차지해 세계 챔피언의 위치에 오르며 명실상부 시대의 지배자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 전성기의 멤버로는 프란츠 베켄바우어, 게르트 밀러, 제프 마이어, 울리 헤네스, 슈바르첸벡, 프란츠 로트, 파울 브라이트너, 루메니게가 있습니다.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리베로이자 수비수이며, 게르트 밀러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제프 마이어 역시 올리버 칸과 노이어 등장 전까지 독일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로 통했죠. 울리 헤네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괴력을 지닌 공격수였고, 슈바르첸벡은 베켄바우어를 보지 않은 최고의 파트너였으며, 프란츠 로트는 강한 체력과 뛰어난 킥력을 지닌 미드필더였습니다. 파월 브라이트너와 루메니게는 각각 도중에 팀을 이탈하거나 유망주였다는 점에서 핵심 멤버는 아니었지만 팀의 유러피언컵 우승에도 기여했던 뛰어난 선수들이자 전성기가 끝난 바이에른 뮌헨의 후위를 도모하는 데 공헌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유러피언컵 3연패 이후 바이에른 뮌헨의 천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터컨티넨탈컵에서 우승하기 전에 치러진 유러피언컵 슈퍼컵에서 안더레어트에게 1, 2차전 도합 5대3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친 것을 시작으로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었죠. 바이에른 뮌헨은 1976-77 시즌 리그에서 7위로 추락하는 굴욕을 시작으로 유러피언컵과 포칼컵 모두 8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몰락은 아약스의 몰락 못지않을 만큼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심지어 베켄바우어가 이탈하고 맞이한 시즌에 해당하는 1977-78 시즌에는 게르트 밀러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리그 12위라는 굴욕을 맛보며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의 지배자는커녕 독일의 지배자 자리에서도 멀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당시 리그 12위라는 기록은 바이에른 뮌헨 1부 리그 승격 이래 최악의 성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울리 헤네스가 부상회복 실패로 인해 은퇴하고 제프 마이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은퇴하였으며, 게르트 밀러마저도 이적을 택하며 팀의 전성기 멤버들이 해체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의 운명은 너무나도 불투명한 형국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유망주였던 루메니게의 잠재력이 폭발하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가 복귀한 파울 브라이트너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원조 게르만 삼총사의 빈자리를 메꿔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부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79-80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바이에른 뮌헨은 차후 시즌 참전한 유러피언컵에서도 4강에 오르는 등 유럽에서의 경쟁력도 완전히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그 다음 시즌 유러피언컵에서 결승에 올랐음에도 준우승의 순잔을 들킨 이를 시작으로 몇 번 더 유러피언컵 결승 및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치는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성공하며 세계 최고의 빅클럽 중 하나로 성장하였고, 향후 이어질 새로운 전성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